자,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동반으로 담고 있는데 역시나 하이닉스 쪽이 상승률이 훨씬 좀 두드러지긴 하고 신고가 같더라고요. 두 종목 한번 좀 진단 받아볼까요? 하이닉스 사는 건 이해가 됩니다. 네. 하지만 삼성전자를 특이하게 오늘 장에서 그러게요. 3천억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죠. 기존의 삼성전자에 대한 뷰 자체가 샀다가 팔았다, 샀다 팔았다. 외국인 지분율이 49.8% 수준에서 크게 변동 없이 진행이 되는 가운데서 오늘은 아주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가 최근에 주가가 연동하는 형태에서의 비슷한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 인텔이나 퀄컴의 주가가 어떠했는지를 해석을 해보게 되면 물론 지난 그 미국 시장에서의 흐름에서 인텔, 퀄컴이 한 1% 내외 상승을 보이긴 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오늘 장에서만큼의 상승을 보여줄 만한 흐름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가 조금 안 되는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특이하죠.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매수입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MSCI 지수 관련해서도 가능성을 두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 수준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전고점,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내에서 삼성전자 6만 원을 돌파하는 부분이 굉장히 힘겹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만 원 타치하면 다시 밀리고 6만 원 타치하면 다시 밀리고 이런 현상에서의 모습인데요. 이번의 흐름에서의 모습은 지난 두 번의 고점 돌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서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고민이 되죠. 네. 삼성전자를 살까,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하이닉스를 살까. 탄력은 이제 하이닉스가 더 좋습니다. 원래는 시총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탄력은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반도체 투탑 내에서 그 종목 선정을 해 본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하이닉스가 탄력이 좋게 주가 상승을 보여줬던 것은 매물 공백화 현상에서 주가가 세게 올라갔던 겁니다. 그동안에 고점이라든가 저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돌파하고 신고가 영역으로 주가가 반응했기 때문에 가볍게 움직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삼성전자가 6만 원의 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이제 매물 공백화 현상으로의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6만 5천 원까지는 1차 상승에서의 목표 가격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오늘 자리에서 반도체 투탑 종목 내에서 나는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3천억, 2천억의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비슷한 규모로 매수를 하고 있지만 저는 삼성전자에 조금 더 비중을 좀 더 두어서 투자 관점으로의 접근이 어떠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볼 때는 비중적인 부분에서는 삼성전자 쪽에 베팅을 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한 투자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인식 주셨고요. 일단은 외국인 쪽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담고 있지만 삼성전자를 그래도 이제 글로벌적인 반도체 기업들 대비해서 조금 더 공격적인 외국인의 포지션이 좀 확인이 되는 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음 종목으로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 탑5 중에서 얘기 나누고 싶은 게 사실 삼성 SDI 쪽이었거든요. 네. 2차 전지주들이 드디어 반등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시점이라서 어떻게 보실까요? 삼성 SDI가 좀 뒤늦게 출발하고 있죠. 네. 다른 뭐 LG화학이라든가 뭐 포스코피체엠이라든가 에코프로베인 같은 건 어제 좀 강한 네. 흐름에서의 모습이었고 SDI 같은 경우는 어제 흐름이 뭐 긍정적이었지만 탄력 측면에서는 좀 약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SDI에 대해서 오늘장 매수를 보여줬다는 점 좀 특이하죠. 네, 그래서요. 위산지 관련 종목 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그렇게 관심도 특히 관심을 가질 때는 LG에너지 솔루션을 맞아요. 보통 사는 게 네. 일반적이고 아니면 LG 화학을 사는 게 일반적 형태에서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SDI를 샀다?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기관 투자자들이 네이버 카카오를 사는 현상을 보여드리면서 기관은 성장 섹터에서 그 IT 플랫폼 업종을 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그리고 수목금 이번 주까지 해서 카카오 네이버가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였죠. 기관에 의해서. 저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성장 섹터의 종목 내에서의 흐름을 판단할 때 2차 전지에 대한 베팅이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기관과 좀 선별화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죠. 그래서 기관은 네카오를 중심으로 한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은 2차 전지에 대해서 관심도를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형태가 아닐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외에도 그 SI 외에도 외국인이 지금 사고 있는 게 포스코홀딩스도 뭐 한 7, 8위 정도 되지만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외국인들이 관심 갖고 사고 있는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전체적인 모습들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2차 전지에 새롭게 또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2차 전지 또 바라보셨던 분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일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에서 최근 들어서는 2차 전지 쪽에 관한 어느 정도의 물량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외국인 순매수 탑5 봤다면 이제는 기관 쪽으로 시선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사실 중복되는 종목도 상당히 많은데요. 기관 탑5 종목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저희가 다뤘었고 한화오션 쪽도 오늘 담아내네요. 기관의 한화오션 매수 어떻게 보실까요? 전체적으로 조선주에 대한 그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했다라기보다는 그 미국 그 조선 쪽 관계자들이 오늘 현대중공업을 방문했지 네, 않습니까? 이런 전반의 흐름에서 일부 종목에 대한 특이점에서의 주가 흐름에서의 긍정적 요소가 반영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오늘 전반에 외국인 기관들이 기존까지는 조선 방산에 대해서 비중을 두어서 매수를 했던 반면에 오늘 장에서는 하나오션을 제외하고는 현대중공업은 특이한 이제 지주사 형태의 성격이기 때문에 조선 방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도를 크게 가져가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오션에 대해서 관심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일시적 현상에서 기관의 관심도가 아닐까라고 판단되는 대목에서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저희가 휴전 소식들 접하면서 방산주들이 또 마침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간에 계속 고밸류 부담감이 있었는데 일단은 기관 쪽에서도 또 방산주 쪽에 관한 관심들, 조선주 쪽에 관한 관심들은 조금 사그라드는 게 확인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관 순매수 탑5 종목,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전기 쪽도 좀 담아내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4%가량 좀 상승세를 나타내는데요. 삼성전기 담아내는 부분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특이하죠.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5위권에 있는 종목들은 삼성전기가 담겨져 있지만 외국인들의 6, 7, 8, 9 이제 이 단에 담겨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LG화학이 있고요. 그리고 뭐 CJ 제일제당 같은 종목들, 대한항공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기존에 외국인이나 기관이 크게 관심도를 없던, 보여주지 예. 않았던 종목 위주로의 오늘장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특이점입니다. 상위 5위권의 종목은 아니지만 6, 7, 8, 9위에 기존에는 매수 관심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특히나 시총 범위 내에서 좀 20위, 30위 내 종목들로 흐름이 배치된 종목들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장에서 흐름에서의 긍정적 요인을 받으면서 시총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LG전자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삼성전기라든가 이게 과거에는 시총 상위권 종목이었거든요. 시총 7위, 8위, 9위, 10위 이 정도 내에 있던 종목인데 지금은 20위권 이상으로 벗어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에 대한 앞으로 비율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기존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을 주가를 빼면서 시총 순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주가가 하락했던 종목을 끌어올리면서 키 맞추기 과정의 흐름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시총 순위가 변화하는 이런 형태로서 앞으로 시장이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기존의 시총 상위에 있었던 우량주라고 말할 수 있는 대형주들이 최근 주가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시총 멀리 갔던 종목들이 이제 이 종목들이 올라오는 형태의 시장 흐름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LG화학도 마찬가지고 LG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필요한 지점에서의 오늘 특이하게 삼성전기에 대한 기관의 매수세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관이 삼성전기를 또 매수하는 이유들 같이 한번 대표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 순매수 탑5 중에 마지막 종목 이야기를 좀 나눌 때가 됐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외국인도 담고 있어서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었는데 한국전력 오늘 18% 급등합니다. 특이하죠. 왜 이렇게 특이할까요, 오늘? 한국전력이 굉장히 무거운 주식인데 네. 오늘 장에서 상승률 자체도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고요. 기사를 아마 검색해 보시면 특별한 내용 없을 겁니다. 없습니다. 네. 실적 개선? 뭐 이거는 언제든지 갖다 붙일 예. 수 있는 재료 가치라고 판단이 되고 있죠.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에 대한 주가 반응보다는 한국전력의 부채가 한 200조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건 당연한 유틸리티 업종이기 때문에 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채가 많은 기업은 금리가 내려갈 때 여기에 대한 금리 이자 비용의 경감에 따라서 실적이 개선됩니다. 이게 이제 뭐 전기세를 올리고 내리고 이런 과정에서 실적에 대한 부담이나 경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자율에 따라서 경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1년 반 전에 4%대 이자율에서 지금 2%대 이자율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자 부담 경감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MSCI 지수에 대한 편입이 되었을 때 주식을 산다면 뭘 사겠습니까? 글쎄요. 첫 번째는 저평가? 은행주를 사겠죠. 은행주 살. 왜냐하면 은행주가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은행주를 살 것인데 은행주는 기존에 많이 사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는 종목이 유틸리티 업종입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이니까. 회사가 굉장히 안정적이니까. 그래서 한전 같은 종목에 대해서 기관도 외국인도 양쪽 다 선호하는 현상으로 현재 시장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이건 뭔가 있다. 이번 주, 다음 주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재료가치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서 오늘 장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순매수에 대한 종목 분석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